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발 인턴할 시간에 코딩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생이 상담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팀노바 응용 2단계랑 병행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팀노바 응용 2단계랑 이제 병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고 답변을 하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인턴십에 대해서는 4년 전, 5년 전 영상에도 인턴 자체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현업 경력이 이제 거의 18년, 이제 내년이면 19년이 됐는데, 그 회사를 제가 회사 생활을 뭐 프리랜서로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현업 개발은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인턴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턴은 그냥 잠깐 몇 개월 있다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안 한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좀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높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펜을 꺼내서 뭐 예를 들면 인턴이라는 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실력을 기준으로 위에는 실력 좋고 밑에는 실력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요 이제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요런 사람들은 인턴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근데 개발 실력이 한 요 상타치 치면은 그다음부터 인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8년 동안 증명을 한 게, 팀노바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인턴으로 취업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턴 자체나 뭐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수습 기간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월급의 100% 이상을 받는 케이스고, 100% 이상이 없죠. 100% 받는 케이스고, 이것도 수습 기간, 이거는 경력자들도 있는 회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계약으로 가는데, 그건 이제 이 공부 쪽에 신경을 쓰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경력 인정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인턴을 되게 오래 해서 경력도 인정 못 받고 연봉도 안 높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순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직종이면은 좀 모르겠어요. 다른 직종이면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개발자 쪽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시간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허둥지둥 되면서 능력 없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네 팀장님, 네 사수님 이러면서, 네 대리님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그때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지겨운 거지. 이제 왠지 이제 간지가 안 나잖아. 왠지 회사 다니면 간지 날 것 같죠.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회사에 돈 적게 받으면서 많이 다니면 간지 안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20살 때 이렇게 강남 같은 데 가면,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잖아요. 근데 가면은 그때 일했던 데가 이제 교대 근처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남역 근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거기 이제 회사가 사무실이 여러 가지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느낌이 그냥 그래요. 그 돈이 없고, 내가 그 당시에 인턴 같은 걸 했었거든. 초반 인턴 같은 게 아니고 거의 알바 비용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받고 일했는데, 거의 뭐 그 당시, 지금 70만 원이면 훨씬 적겠지만 그 당시 70만 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착취라고 해야 되나? 근데 난 일을 잘했어. 일 잘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급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내가 강남에 있지만 별로 화려하지 않은 강남 사람인 거지. 내가 강남에 있지만 나랑 상관없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 이런 느낌? 나는 그냥 여기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부자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해야 되지? 판타지지, 판타지. 일종의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게 인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마치 회사에 소속되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안 해봤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많이 해본 입장, 그걸 뽑는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알려줘도, 물론 이제 말 잘 듣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딱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답이 정해진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 답이 정해진 친구들은 이걸 꼭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제 뭐 해보는 건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많은 친구들한테.
시간이 아깝지.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을 하는 플랜은 어, 인턴 하지 말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개발자로 취직을 해라. 이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내 주변엔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님 주변에 없으신 거고, 이제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고, 원래 좀 일정 수준 이상 하는 개발자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일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제 아는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국내 이제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 하나랑 일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있었고 많아요. 실제로 학교를 제대로 끝마치기도 힘들 정도로 핵심 개발자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딴 데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개발자에서는요, 이쪽 씬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존나 잘하면은 어떤 상황이든 다 배려해줘요. 이쪽 약간 가수들 보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능력 좋고 뛰어난 가수면 초졸이든 중졸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학력이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느낌이지. 근데 개발 졸라 잘하는 게 최고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쪽에 오실 때는 기존의 상식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고, 내 주변엔 그런 거 못 봤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발 되게 잘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회사 가서 인정받고 아니면 연봉으로 증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익숙해지시면 주변에 붙는 사람도 다르고,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 있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고려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친분으로는 좋은데 내가 잘나는 게 핵심 아닌가? 내가 잘나면 알아서 붙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붙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엉클어지면 문제가 돼요.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넙죽 엎드려 가지고 회사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회사를 다닌다.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닌 걸로 이제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근데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을 왜 내?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지. 회사 내가 내 돈 주고 인턴 그냥 공짜로 내가 돈 조금 받으면서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그거 등록금 주면서 인턴 다닌다고? 그것도 모순이 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권위에 굉장히 복종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학력이 주는 이펙트가 사회적으로 크다 보니까 대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대학이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수들도 보면, 내 친구도 교수예요. 그리고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제 말단 교수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교수가 되는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논문도 많이 써야 되고 박사학위까지 따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차기 전에 교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공부 쪽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시스템만 봐도 아시겠지만 교수들은 취업 컨설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해줄까? 대학의 취업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니까, 공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니까 적당히 이력서 넣어주는 정도로만 하는데, 좀 안타깝죠. 많이 그걸 해본 입장에서는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진 컨설팅도 많이 하고 교육적으로도 그게 아쉬운 거죠. 8년 동안 증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연봉으로만. 올해는 5천 미만이 아예 없고, 올해 졸업생 한 40명 되는 것 같거든요. 4, 50명? 그 사이 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한 40명? 30명? 아니죠. 3, 40명 사이는 최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내서 홈페이지에 올릴 건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다 5천 미만으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이제 이 시장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8년 동안 증명을 하고 내년에도 또 증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학생들이 다 제 맘같이 움직여주진 않아요. 학생들이 제가 뭐 학생들을 세뇌하고 뭐 그런 줄 아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 학생과의 저와의 신뢰 관계가 두터운 친구들이 그렇게 제 의견을 많이 협조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대부분은 많이 속을 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 연습 좀 해와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엄마나 아빠가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니다 보니까 잔소리 같은 거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난 얘기했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더 얘기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못하면 못했다고 평가해 주고 "난 이게 문제야. 이거를 해야 돼." 라고 얘기는 해 주고, 그걸 안 하면 그냥 걔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면접을 5천 이상으로 다 가긴 하는데, 팀노바 자체가 원래 실력이 좋으니까 그게 되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연봉 7천에도 여러 기업 붙어서 뭐 거기서 선택하고 이런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연봉 5천 으로 가기는 하지만 뭐 3천 대로 붙기도 하고 4천 대로 붙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서 자기 수준 대비 되게 낮은 그런 연봉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인턴 같은 것도 내가 뽑아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 진짜 인턴한테 정말 대단한 일을 시키는 경우는 진짜 없거든. 근데 진짜 그것은 국룰인데,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안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제 맘대로 하시라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 생각에 최선의 방향을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얘기 잘 안 들어요, 생각보다. 제가 뭐라고, 그나마 전투력이 좀 있으니까, 제 나이 먹으니까 좀 더 전투력이 더 없어지긴 하는데, 근데 전투력이 좀 있고 뭐라고 딱 말할 때 탁 톡 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건데, 좀 그래요. 말 잘 안 들어요. 말 잘 안 듣고 그냥 인턴 하라고 그 친구는 했어요. 그냥 인턴하고 열심히 후회하라고. 시간 아까워. 보통 친노바에서는 인턴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 한 3일로 몬 다음에, 그 다음에 원격 근무나 원격 플러스 이제 오프라인 출근해가지고 주말 근무 이렇게 껴가지고, 좀 여가가 없긴 한데 학교 다니면서 같이 하면 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면 할만해요. 한 4일 정도 풀스택으로 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뭐 원격으로 조금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학교 남은 친구들. 그 중에서 한 친구는 그렇게 하고 카카오 갔다가, 그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경력이 좀 쌓고 카카오를 가요. 카카오 갔다가 지금 유럽 가 있어요. 유럽에서 손꼽는 기업, 우리도 다 아는 기업,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설계를 잘 따라주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라면 이렇게 했겠다로 설계를 해요. 내 인생처럼. 학생들 인생 자체를 내 인생처럼 보기 때문에 제가 플랜 세워준 대로 한 친구들 치고 망한 친구가 없어요. 그 옛날에 뭐 지금 키 스튜디오로 뭐 잘 나가는 그 친구나, 물론 이제 뭐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란 게 5년까지는 봐야 돼요, 스타트업은. 그랬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그런 친구나 뭐 잘 나가는 친구들, 진짜 돈 잘 벌고 진짜 저보다 더 잘 버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이제 있고, 정말 잘난 친구들 많은데,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이유 중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가이드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는데, 보통은 제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플랜을 짜가지고 잘 되죠. 그러니까 저도 못 먹는 거는 저는 진짜 좀 힘들어요. 이런 것도 유튜브 영상에서, 제 영상 정주행 하시면 대충 알겠지만, 물론 엄청 많죠. 그냥 제 어떤 생각들, 그냥 일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 교육관이 결국에는 제 철학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종 과정은 제가 항상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가는 방향은 저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남기는데, 이런 걸 오래 보신 분들 중에 애초에 딱 각을 잘 잡고 오시는 분들은 결국 결과가 되게 좋아요. 음. 아무튼 진짜 인턴의 문제점을 한번 여기 적어 놓은 거 보시면서, 경력 인정도 못 받고요. 월급 나오더라도 최소고요. 되게 조금 주고, 그리고 일 좋은 거 절대 안 시켜요. 나갈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좋은 거 시킵니까? 그리고 어, 대부분 약간 초식 동물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나 거기서 배워야지, 난 인턴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답이 없다. 그런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고, 그냥 회사 생활 찍먹? 그래 얘가 회사 생활 조금 해봤다 이건데, 뭐 경력이 아니고 인턴으로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글쎄? 이런 느낌이에요. 글쎄? 뭐 인턴이잖아 뭐, 이런 느낌? 뭐 이제 생각이 저랑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